백만장자가 아기를 팔에 안고 병원으로 뛰어들었고 그 이유를 알게 된 병원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낮의 뜨거운 태양이 쇼핑몰 주차장의 아스팔트 위로 무자비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몬테로 가문의 후계자인 알레한드로 몬테로는 디자이너 정장을 입고 짙은 선글라스를 쓴 채 차들 사이를 무심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28살의 알레한드로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 명성, 그리고 몬테로 기업의 수장으로서 보장된 미래. 하지만 그의 삶에는 무언가가 부족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황금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희미한 울음소리가 그의 귀에 들렸습니다. 알레한드로는 혼란스러워하며 멈춰 섰습니다. 그 소리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주차장은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울음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절박해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가운데 알레한드로는 소리를 따라 낡은 파란색 세단까지 걸어갔습니다. 흐린 창문을 통해 그는 피가 얼어붙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6개월도 채 안 되어 보이는 아기가 카시트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차는 잠겨 있었고 모든 창문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안의 열기는 견딜 수 없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알레한드로는 망설임 없이 창문을 깰 무언가를 찾았습니다. 바닥에서 돌을 발견하고는 온 힘을 다해 유리창을 향해 던졌습니다. 유리가 산산조각 났고 알레한드로는 손을 넣어 문을 열었습니다. 차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가 숨 막힐 정도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아기를 카시트에서 꺼냈습니다. 아기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땀에 흠뻑 젖어 있었으며 분명히 탈수 상태였습니다. 알레한드로는 아기를 팔에 안으며 이 작은 생명체와 즉각적인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괜찮아, 꼬마야. 그는 전화기를 꺼내 응급 서비스에 전화를 걸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모든 게 잘 될 거야. 약속할게.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알레한드로는 아기가 얼마나 죽음의 문턱에 가까이 있었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누가 무방비한 아기를 이렇게 버릴 수 있었을까요? 분노와 연민이 그의 가슴 속에서 뒤섞였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도 함께 일었습니다. 마치 이 아기를 안고 있으니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 구급차가 몇 분 만에 도착했고 구급대원들이 아기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알레한드로는 병원까지 동행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차들 사이를 빠져나가는 동안 젊은 백만장자는 작은 아기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는 구급대원에게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괜찮을 겁니다. 구급대원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몇 분만 더 그 차 안에 있었다면 이야기가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알레한드로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그날 쇼핑몰에 가지 않기로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른 곳에 주차했다면? 운명은 때때로 신비로운 방식으로 작용한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들이 아기를 데리고 검사하러 갔습니다. 알레한드로는 대기실에 남아 떠나지 못했습니다. 아기가 괜찮을 거라는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그의 마음은 방황했습니다. 아기의 부모는 누구일까? 왜 아기를 차 안에 혼자 두고 갔을까? 몇 시간 후 한 의사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몬테로 씨, 아기는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당신의 영웅적인 행동이 아기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알레한드로는 엄청난 안도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새로운 결심도 들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아기는 어떻게 되나요?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 부모를 찾지 못하면 아마도 사회복지시설로 가게 될 겁니다. 그 말이 알레한드로의 마음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그는 그 시스템을 잘 알고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몬테로계 입양되기 전 그는 첫 몇 년을 위탁가정을 전전하며 보냈습니다. 선생님, 알레한드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아기를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싶습니다. 아기를 볼 수 있을까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를 신생아 중환자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 작은 인큐베이터 안에 아기가 있었습니다. 알레한드로는 유리에 손을 얹으며 자신이 구한 이 작은 생명과 설명할 수 없는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약속할게, 그가 속삭였습니다. 넌 혼자가 아닐 거야. 널 보호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거야. 그 순간 알레한드로는 이 약속이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앞에는 상상도 못했던 발견과 사랑 그리고 구원의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알레한드로는 병원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자신이 구한 아기 곁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날이 밝았을 때 한 간호사가 다가와 친절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밤새 여기 계셨군요, 그렇죠?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알레한드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피곤한 눈을 비볐습니다. 아기가 괜찮다는 걸 확인하지 않고는 떠날 수 없었어요. 간호사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알레한드로 몬테로 씨죠? 뉴스에서 봤어요. 병원에서 밤을 새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 텐데요. 알레한드로는 짜증이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부자이고 유명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가 쌀쌀맞게 대답했습니다. 간호사는 자신의 말을 후회하는 것 같았습니다. 죄송해요. 무례하게 굴려고 한 게 아니에요. 단지 당신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깊이 관여하는 걸 보는 게 흔치 않아서요. 알레한드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은 이 아기와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껴요. 간호사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때로는 운명이 우리를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길로 인도하죠. 그녀는 잠시 멈추었다가 덧붙였습니다. 아시나요? 아기에게 아직 이름이 없어요. 혹시 제안하고 싶은 이름이 있으신가요? 알레한드로는 인큐베이터 유리를 통해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름, 그렇게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것, 미구엘,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미구엘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미구엘, 간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반복했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네요.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알레한드로는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건 제 친부의 이름이었어요.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항상 그 이름이 마음에 들었어요. 간호사는 놀란 듯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입양됐다는 걸 몰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죠. 알레한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몬테로, 가족이 저를 5살 때 입양했어요. 그 전에는 글쎄요, 위탁 가정 시스템을 잘 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가 말하는 동안 알레한드로가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침대에서 보냈던 외로운 밤들, 한 번도 가족이 되지 못했던 어른들의 변화하는 얼굴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는 지속적인 느낌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미구엘과 그렇게 연결된다고 느끼시는 건가요? 간호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알레한드로는 고개를 끄덕였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목소리를 찾았을 때 그가 말했습니다. 제가 겪었던 일을 이 아이가 겪게 하고 싶지 않아요. 아무도 그렇게 외롭고 버려진 것처럼 느껴서는 안 돼요. 간호사는 그의 어깨에 위로의 손을 얹었습니다. 당신은 이 아기의 삶을 바꾸셨어요, 몬테로 씨. 그리고 아마도 이 아기도 당신의 삶을 바꾸고 있는 것 같네요. 그 순간 마치 대화를 들은 것처럼 작은 미구엘이 눈을 뜨고 알레한드로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진무구한 눈동자가 젊은 백만장자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고 수년간 잠들어 있던 감정들을 일깨웠습니다. 알레한드로는 그 순간 결심을 내렸습니다. 제가 아기를 안아봐도 될까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인큐베이터에서 꺼내 알레한드로의 팔에 안겼습니다. 작은 몸의 무게, 아기의 따뜻한 피부, 부드러운 아기 향기, 이 모든 것이 알레한드로를 예상치 못한 힘으로 압도했습니다. 그가 알지 못했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안녕 미구엘, 그가 속삭였습니다. 난 알레한드로야. 무슨 일이 있어도 네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약속할게. 아기를 안고 있는 동안 알레한드로는 자신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변화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몬테로 가문의 후계자, 잡지 표지를 장식하는 젊은 백만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언가 더 큰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정의할 수는 없었지만 이것이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레한드로가 모르고 있었던 것은 그의 선한 행동이 그의 삶뿐만 아니라 전체 지역 사회를 뒤흔들 일련의 사건들을 촉발시키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운명은 이미 그 톱니바퀴를 돌리기 시작했고 아무것도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태양이 지평선 위로 떠오르기 시작할 무렵 알레한드로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그는 지쳤지만 눈빛에는 새로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자동차로 향하던 그는 병원 입구에 모여있는 작은 무리의 기자들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몬테로 씨, 몬테로 씨. 그 외침이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그를 순간적으로 눈멀게 했습니다. 버려진 아기를 구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알레한드로는 혼란스러워하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알았을까요? 그는 질문을 피하려 했지만 기자들은 끈질겼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그가 차에 도착하려고 하며 말했습니다. 아이를 구하기 위해 차 창문을 부셨다는 게 사실인가요? 한 여성 기자가 그의 얼굴 가까이 마이크를 들이대며 물었습니다. 알레한드로는 멈췄습니다. 이를 오래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기자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차 안에 버려진 아기를 발견해서 병원으로 데려왔습니다. 지금은 이게 제가 말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의 짧은 말이었지만 언론의 폭풍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몇 시간 만에 버려진 아기를 구한 젊은 백만장자의 이야기가 모든 뉴스와 소셜미디어를 장식했습니다. 알레한드로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에 도착했고 이 광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피난처를 찾길 바랐지만 그의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축하 메시지, 인터뷰 요청, 심지어 이 사건에 대한 책을 쓰자는 제안까지 있었습니다.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는 텔레비전을 켰지만 모든 채널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진행자들은 그의 행동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그를 영웅으로 칭송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그의 동기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몬테로 기업의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시도일까요? 한 토론 프로그램의 분석가가 물었습니다. 최근 몬테로 기업이 노동 스캔들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덧붙였습니다. 알레한드로는 역겨움을 느끼며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어떻게 그의 동기를 의심할 수 있을까요? 그는 단지 위험에 처한 아기를 돕고 싶었을 뿐입니다. 홍보나 기업 이미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전화기가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그의 양어머니인 빅토리아 몬테로였습니다. 알레한드로 얘야, 그녀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거니? 네가 모든 뉴스에 나오고 있어. 알레한드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저는 아니,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빅토리아가 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네 아버지와 내가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어. 우리가 이 상황을 적절히 처리해야 해. 알레한드로가 항의할 틈도 없이 빅토리아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알레한드로는 소파에 몸을 던지며 갑자기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단순하고 옳아 보였던 일이 이렇게 변해버렸을까요? 30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알레한드로는 문을 열어 걱정스러운 표정의 빅토리아와 리카르도 몬테로를 맞이했습니다. 아들아, 리카르도가 펜트하우스로 들어서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네가 돕고 싶어 한다는 걸 이해하지만 네 행동의 결과에 대해 생각해야 해. 결과라고요? 알레한드로는 자신이 듣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빠, 저는 아기의 생명을 구했어요. 어떤 결과가 있을 수 있죠? 빅토리아는 앉으며 그녀의 완벽한 치마를 매만졌습니다. 얘야,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야. 사람들이 네 행동 뒤에 있는 동기를 의심하고 있어. 일부는 이것이 홍보수단이라고 제안하고 있어. 홍보수단이라고요? 알레한드로는 분노가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홍보를 위해 아기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물론 그렇지 않아. 리카르도가 상황을 진정시키려 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조심스럽게 다뤄야 해. 기업의 이미지가 걸려 있어. 기업의 이미지요? 알레한드로는 자신이 듣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당신들이 신경 쓰는 전부인가요? 알레한드로. 빅토리아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내 의도가 좋았다는 걸 이해해. 하지만 네가 취하는 모든 행동이 영향을 미친다는 걸 이해해야 해. 너에게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와 기업에도 말이야. 알레한드로는 양부모를 바라보며 좌절감과 실망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제가 생명을 구했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세요? 그게 어떻게 나쁜 일일 수 있죠? 리카르도는 한숨을 쉬며 그의 회색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아들아, 네가 한 일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야. 단지 우리의 위치에 있으면 일이 복잡해진다는 거야. 복잡하다고요?
알레한드로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옳은 일을 하는데 뭐가 복잡한가요? 빅토리아가 그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려 했지만 알레한드로는 물러섰습니다. 얘야, 우리는 이것이 내게 중요하다는 걸 이해해. 하지만 더 큰 그림을 봐야 해. 언론이 아기의 부모에 대해 추측하고 있어. 일부는 그들이 불법 이민자일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어. 알레한드로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죠? 상관 있어. 리카르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기업은 정부 계약을 맺고 있어. 불법 이민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일 순 없어. 양부의 말이 알레한드로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아기의 부모가 불법일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그 아기를 죽게 내버려뒀어야 한다고 제안하시는 건가요? 물론 아니지. 빅토리아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외쳤습니다. 우리는 단지 상황을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고 말하는 거야. 아마도 잠시 동안 이 사건에서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알레한드로는 자신이 듣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부모에게서 멀어져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이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서 완전히 혼자라고 느꼈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가 마침내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일어난 일을 그냥 무시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갈 순 없어요. 알레한드로, 리카르도의 목소리는 지친 듯 들렸습니다. 네가 이 아기와 연결됨을 느낀다는 걸 이해하지만 아니요, 아버지는 이해하지 못해요. 알레한드로는 돌아서며 그의 눈에서 고통과 결의가 뒤섞인 빛이 반짝였습니다. 당신들은 저를 입양해서 많은 사람들이 꿈꿀 수 있는 삶을 주셨어요. 하지만 그 전에 저는 그 아기와 같았어요. 혼자였고 취약했으며 아이들을 진정으로 걱정하지 않는 시스템의 자비에 맡겨져 있었어요. 빅토리아와 리카르도는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알레한드로가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아, 빅토리아가 부드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네가 그렇게 느끼길 원한 적이 없어. 알아요. 알레한드로가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당신들이 저를 사랑하고 좋은 삶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밖에는 그런 운이 없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에게 등을 돌릴 수는 없어요. 리카르도가 아들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알레한드로, 내 기분을 이해해. 하지만 현실적이어야 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구할 수는 없어. 아마도 그럴 거예요. 알레한드로가 결의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시도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미구엘부터 시작할 거예요. 미구엘이라고? 빅토리아가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그 아기요, 알레한드로가 설명했습니다. 제가 미구엘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그리고 그와 그의 가족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들이 누구이든 어디서 왔든 상관없이요. 리카르도와 빅토리아는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은 아들의 눈에서 결심을 볼 수 있었고 그들이 무엇을 말하더라도 그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레한드로, 리카르도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저 조심해, 알겠지? 네가 다치는 걸 원하지 않아. 알레한드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이해의 제스처에 감사해 했습니다. 조심할게요, 아빠. 하지만 이걸 해야만 해요. 부모님이 떠난 후 알레한드로는 펜트하우스에 혼자 남아 눈앞에 펼쳐진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길이 쉽지 않을 것이며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로부터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목적을 가졌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들어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알레한드로 몬테로입니다. 제가 어제 데려온 아기 미구엘이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부모를 찾았나요? 대답을 기다리면서 알레한드로는 자신의 인생이 영원히 바뀌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알레한드로에게 다음 며칠은 소용돌이치는 듯한 나날이었습니다. 끊임없는 언론의 전화, 몬테로 기업 이사회와의 긴장된 회의, 그리고 미구엘을 보기 위한 매일의 병원 방문 사이에서 그는 숨 쉴 틈조차 없었습니다. 이런 병원 방문 중 하나에서 그는 마침내 미구엘의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인큐베이터 옆에 앉아 아기에게 부드럽게 말을 걸고 있을 때 한 젊은 여성이 눈물로 얼룩진 얼굴과 순수한 공포의 표정을 한 채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내 아기. 그녀가 스페인어로 소리쳤습니다. 카를로스, 내 작은 카를로스. 알레한드로는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은 두려움과 불신이 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그녀가 알레한드로와 인큐베이터 사이에 보호하듯 서며 물었습니다. 제 아들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나요? 알레한드로는 안심시키는 제스처로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진정하세요. 저는 알레한드로 몬테로입니다. 제가 차 안에서 당신의 아기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여성의 눈이 커졌고 그녀의 눈에서 인식의 빛이 반짝였습니다. 당신이 제 카를로스를 구했나요? 알레한드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갑자기 젊은 어머니의 강렬한 시선 아래에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네, 저는 글쎄요, 누구나 같은 일을 했을 겁니다. 여성은 울음을 터뜨리며 인큐베이터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흐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레한드로는 그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기는 이제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완전히 회복될 거라고 하셨어요. 여성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에는 감사와 수치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두고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하러 가야 했고 평소에 그를 돌보는 제 여동생이 아파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알레한드로는 가슴이 아파옴을 느꼈습니다. 그는 젊은 어머니의 눈에서 고통과 절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그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마리아예요. 그녀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마리아 고메즈요. 마리아. 알레한드로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는 걸 이해해요. 하지만 아기를 차 안에 혼자 두는 건 매우 위험해요. 죽을 수도 있었어요. 마리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알아요. 저는 끔찍한 어머니예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일자리를 잃으면 어떻게 아들에게 먹일 걸 줄 수 있겠어요? 알레한드로는 잠시 침묵하며 방금 들은 말을 곱씹었습니다. 갑자기 기업 이미지와 홍보에 대한 모든 논쟁이 이 젊은 어머니의 일상적인 투쟁의 현실 앞에서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마리아,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당신의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나요? 이해하고 싶어요. 마리아는 조심스럽게 그를 바라보았지만 알레한드로의 표정에서 무언가 그의 진심을 확신시킨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3년 전 자국의 폭력을 피해 미국에 왔습니다. 그녀는 저임금 일자리에서 오랜 시간 일했고 대부분의 돈을 멕시코에 있는 가족에게 보냈습니다. 임신했을 때 아기의 아버지는 그녀를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혼자서 자신과 아들을 부양하기 위해 고군분투해왔습니다. 저는 서류가 없어요. 그녀가 마침내 털어놓았고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추방되어 아들과 헤어질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어요. 알레한드로는 목에 뭔가 걸린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리아의 이야기는 많은 이민자들이 직면한 투쟁의 생생한 상기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특권의 거품 속에서 이전에는 거의 고려하지 않았던 투쟁이었습니다. 마리아, 그가 그 순간 결심하며 말했습니다. 당신과 카를로스를 돕고 싶어요. 마리아는 희망과 의심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왜요? 왜 우리를 돕고 싶으신가요? 알레한드로는 인큐베이터 안의 작은 카를로스를 바라보며 자신의 어린 시절, 몬테로 가족이 그를 입양하기 전에 외로웠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사람은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가 간단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자신의 아이를 돌보는 것과 먹여 살리는 것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 순간 한 간호사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고메즈 씨, 그녀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민국 관리들이 당신과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마리아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습니다. 그녀는 도움을 구하는 듯한 눈으로 알레한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알레한드로는 일어서며 새로운 결의를 다졌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마리아. 그가 문을 향해 가며 말했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이민국 관리들과 맞서기 위해 방을 나서면서 알레한드로는 이것이 그의 남은 인생을 정의할 순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이것은
단순히 버려진 아기를 돕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불공정한 시스템에 맞서고 자신의 특권과 권력을 이용해 마리아와 카를로스 같은 사람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가올 싸움에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알레한드로는 결연한 표정으로 병원 복도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2명의 이민국 관리가 엄숙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리아의 두려움과 희망이 가득한 시선을 등 뒤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사 여러분, 알레한드로가 차분하고 전문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레한드로 몬테로입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관리들은 유명한 몬테로 가의 후계자를 알아보고 놀란 듯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몬테로 씨 한 명이 빠르게 정신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마리아 고메즈의 이민 상태에 대해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러 왔습니다. 알레한드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표정을 중립적으로 유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고메즈 씨는 현재 의료 처치 중이며 신문을 받을 상태가 아닙니다. 게다가 그녀의 갓난아기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몬테로 씨, 다른 관리가 말했고 그의 어조가 더 강경해졌습니다. 당신의 걱정은 이해합니다만 이것은 국가 안보의 문제입니다. 고메즈 씨가 불법으로 국내에 체류 중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알레한드로는 분노가 치솟는 것을 느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당신들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관리님들. 하지만 당신들도 법을 집행하러 여기 오셨다는 것을 이해하시죠, 맞습니까? 관리들은 대화의 방향에 약간 혼란스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알레한드로가 계속했습니다. 그렇다면 형사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사람들을 법이 보호한다는 것도 이해하실 겁니다. 이 경우 고메즈 씨는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 중인 아동 방치 사건의 핵심 증인입니다. 관리들은 이 정보에 명백히 놀란 듯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수사에 대해서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한 명이 말했습니다. 이는 비공개 수사입니다. 알레한드로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고메즈 씨가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갓난아기의 어머니를 데려가는 것은 비인도적일 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수사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관리들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모르는 듯 망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알레한드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음과 같이 제안하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고메즈 씨가 아들과 함께 여기에 머물면서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동안 저는 개인적으로 그녀가 자신의 상황을 정규화하는 데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를 따르도록 보장하겠습니다. 그녀가 당국을 피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제 말을 믿으셔도 됩니다. 관리들이 제안을 고려하는 동안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책임자로 보이는 사람이 말을 꺼냈습니다. 좋습니다, 몬테로 씨. 일단은 당신의 말을 믿겠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면밀히 지켜볼 것입니다. 알레한드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엄청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사 여러분. 어떤 진전이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관리들이 떠나자 알레한드로는 벽에 기대어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시간을 벌었지만 이것이 긴 전투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카를로스의 병실로 돌아가자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며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녀가 물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알레한드로는 그녀 옆에 앉으며 갑자기 지친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지금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 우리는 이것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다룰지 이야기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카를로스를 안았습니다. 왜 우리를 위해 이렇게 하시는 거죠, 몬테로 씨? 당신은 우리를 전혀 모르잖아요. 알레한드로는 아기를 바라보며 그를 뜨거운 차 안에서 발견했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간단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공정한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 순간 알레한드로의 전화기가 끊임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보니 양부인 리카르도였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빠, 지금은 좋은 때가 아니에요. 알레한드로가 목소리를 차분히 유지하려 노력하며 말했습니다. 알레한드로, 리카르도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즉시 사무실로 와야 해.
이사회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 알레한드로는 눈을 감고 세상의 무게가 어깨를 누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빠, 저는 지금 병원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이건 기다릴 수 없어, 아들아. 리카르도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회사에서의 내 미래가 걸려 있어. 알레한드로는 마리아와 카를로스를 바라보며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인 가족 기업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 작은 가족이 있었습니다. 1시간 안에 가겠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는 마리아에게 돌아섰습니다. 잠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올게요. 약속합니다. 그동안 카를로스와 함께 여기 있으세요. 당신들은 안전합니다. 마리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몬테로 씨.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알레한드로는 병원을 나서며 갈등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몬테로 기업 사무실로 향하는 동안 그는 자신의 삶이 불과 며칠 만에 얼마나 극적으로 바뀌었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회사 본사가 있는 거대한 유리와 강철 건물에 도착했을 때 알레한드로는 잠시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곧 마주할 일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그는 긴 마호가니 테이블 주위에 앉아있는 이사회 멤버들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양부모인 리카르도와 빅토리아가 테이블 상석에 앉아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알레한드로 리카르도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사회가 네 최근 행동과 그것이 회사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알레한드로는 주변을 둘러보며 이사회 멤버들의 엄숙한 표정을 보았습니다. 제 행동이요? 그가 물었습니다. 아기의 생명을 구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야, 알레한드로. 빅토리아가 끼어들었습니다. 네 행동이 좋은 의도였다는 건 알지만 회사를 미묘한 입장에 놓이게 했어. 우리는 주주들과 사업 파트너들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어. 안경을 쓴 중년의 이사회 멤버 한 명이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몬테로 씨, 당신의 의도가 좋았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불법 이민자들과 관련된 일에 개입하는 것은 우리의 정부 계약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알레한드로는 분노가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각한 결과라고요? 무고한 아기를 죽게 내버려 두는 것보다 더 심각한가요? 그 누구도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야. 리카르도가 상황을 진정시키려 노력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네 행동이 너 자신을 넘어선 파급 효과가 있다는 걸 이해해야 해. 완벽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레한드로가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게 몇몇 계약보다 더 중요하지 않나요? 알레한드로의 목소리에 담긴 열정에 모두가 놀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다른 이사회 멤버가 말을 꺼냈습니다. 몬테로 씨, 당신의 열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회사의 미래 리더로서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공개적으로 거리를 두고 우리의 홍보팀이 상황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알레한드로는 부모를 바라보며 지지를 구했지만 그들의 얼굴에서 걱정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니요, 그가 간단히 말했습니다. 아니라고. 리카르도가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거리를 두지 않겠습니다. 알레한드로가 계속해서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힘이 실렸습니다. 사실 정반대로 할 겁니다. 저는 제 위치와 이 회사의 자원을 이용해 마리아와 그녀의 아들, 그리고 그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회의실은 분노의 목소리들로 가득 찼습니다. 빅토리아가 일어나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알레한드로, 제발 네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봐. 하지만 알레한드로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제 인생에서 어떤 것보다도 이것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해봤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만약 이 회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 그 힘을 사용할 수 없다면 아마도 제가 이끌고 싶은 회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 말과 함께 알레한드로는 돌아서서 회의실을 나갔고 모든 사람들을 충격에 빠진 채 남겨두었습니다. 엘리베이터로 걸어가면서 그는 두려움과 해방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의 주머니에서 전화기가 진동했습니다. 알 수 없는 번호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몬테로 씨, 저는 마리아의 여동생 엘레나입니다. 당신의 도움이 긴급히 필요합니다. 만날 수 있을까요? 알레한드로는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물론입니다. 어디서 언제 만날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알레한드로는 자신이 인생을 영원히 바꿀 여정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 닥칠 어떤 도전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해가 도시 위로 지고 있을 때 알레한드로는 엘레나 마리아의 여동생이 만나자고 한 작은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알레한드로가 평소에 다니던 고층 빌딩과 고급 레스토랑과는 거리가 먼 소박한 동네에 있었습니다. 그는 비싼 정장 차림으로 카페에 들어서며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즉시 구석에 앉아 초조하게 주변을 둘러보고 있는 젊은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마리아와 같은 색의 눈을 가진 그녀의 눈이 알레한드로를 알아보고 밝아졌습니다. 몬테로 씨, 알레한드로가 그녀의 테이블로 다가갔을 때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알레한드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 앞에 앉았습니다. 엘레나, 맞죠? 마리아와 카를로스는 어떻습니까? 엘레나는 긴장한 듯 손에 든 냅킨을 비틀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말씀해보세요. 알레한드로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엘레나는 깊게 숨을 들이쉰 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주인이 일어난 일을 알게 됐어요. 그는 이민국과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다며 우리를 쫓아내려고 해요. 마리아는 병원에서 퇴원할 때 카를로스와 함께 갈 곳이 없어요. 알레한드로는 분노가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건 불법이에요. 그렇게 당신들을 쫓아낼 수 없어요. 엘레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몬테로 씨, 법이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항상 보호해 주지는 않아요. 게다가 누가 우리를 위해 그와 싸워줄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알레한드로가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도시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하겠습니다. 엘레나는 희망과 조심스러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왜요? 왜 우리를 위해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거죠? 알레한드로는 의자에 기대 앉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결국 그는 솔직하게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렸을 때 몬테로 가족이 저를 입양하기 전에 저도 혼자이고 두려웠어요. 그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기억나요. 그녀는 스페인어로 말했죠. 엘레나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당신은 알레한드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제 친부모님이 이민자였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제가 입양 시스템에 들어가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카를로스를 그 차 안에서 발견한 이후로 마치 제 안에서 뭔가가 깨어난 것 같아요. 마치 제가 왜 항상 다르다고 느꼈는지 드디어 이해한 것 같아요. 엘레나는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알레한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건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겠어요. 엘레나의 터치에 알레한드로는 예상치 못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또한 이것이 제게 목적을 줬어요. 제 친부모님이 누구셨든 이렇게 함으로써 그분들을 기리고 있다고 느껴요. 그분들을 찾아보려고 생각해 보셨나요? 엘레나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알레한드로는 떨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생각해 봤어요. 네. 하지만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만약 그분들이 저를 버렸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떡하죠? 아니면 더 나쁘게 그분들이 추방되어 제가 그분들을 알 기회조차 없었다면요? 엘레나는 그의 손을 부드럽게 꽉 잡았습니다. 당신의 두려움을 이해해요, 알레한드로. 하지만 당신은 자신의 과거에 대한 진실을 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당신이 자신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알레한드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아마도 이제 답을 찾기 시작할 때가 됐나 봐요. 그 순간 알레한드로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그가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알레한드로 몬테로 씨입니까? 전화 너머로 굵직한 목소리가 물었습니다. 네, 저입니다. 몬테로 씨, 저는 경찰서의 가르시아 형사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즉각적인 참석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알레한드로는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마리아와 카를로스에 관한 건가요? 아닙니다, 선생님. 이건
당신의 양부모에 관한 겁니다. 사고가 있었습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알레한드로는 겨우 지금 가겠습니다. 라고 중얼거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엘레나가 걱정스럽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제 부모님이요. 알레한드로가 겨우 들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고가 있었대요. 병원에 가봐야 해요. 엘레나가 즉시 일어섰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알레한드로는 항의하려 했지만 사실 그는 지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둘은 서둘러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은 흐릿했습니다. 알레한드로는 운전대를 꽉 잡고 있었고 그의 마음은 생각과 두려움의 소용돌이였습니다. 엘레나는 그의 옆에서 조용히 있었지만 혼란 속에서 위안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병원에서 그들은 피곤한 눈을 가진 중년의 남성인 가르시아 형사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몬테로 씨, 형사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부모님은 회의에 가는 중이었는데 다른 차량에 들이받쳤습니다. 다른 차량의 운전자는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그분들은 어떠세요? 알레한드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안정적이에요. 약간의 타박상과 팔 골절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형사는 잠시 멈추었고 알레한드로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수술 중입니다. 상태가 위중합니다. 알레한드로는 발밑의 땅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엘레나가 그를 붙잡아 주었고 그녀의 팔이 그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볼 수 있나요? 알레한드로가 물었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의식이 있습니다. 지금 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알레한드로는 엘레나를 바라보았고 그녀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세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필요하다면 여기 있을게요. 알레한드로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간호사를 따라 어머니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빅토리아는 팔이 깁스를 한 채 침대에 누워 있었고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알레한드로를 보자 밝아졌습니다. 내 아들, 그녀가 말하며 건강한 손을 그에게 뻗었습니다. 알레한드로는 그녀에게 달려가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키스했습니다. 엄마, 그가 속삭였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떠세요? 괜찮을 거야, 빅토리아가 말했지만 알레한드로는 그녀의 눈에서 고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수술 중이에요. 알레한드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강하세요, 엄마. 이겨내실 거예요. 빅토리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알레한드로는 그녀의 눈에서 두려움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알레한드로, 그녀가 잠시 후 말했습니다. 네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 네 아버지와 내가 수년간 숨겨온 것이야. 알레한드로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인데요, 엄마? 빅토리아는 떨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사고는? 사고가 아니었어. 누군가가 우리를 해치려 했다고 생각해. 뭐라고요? 왜요? 너 때문이야, 아들아. 네가 재단으로 하고 있는 일 때문에. 알레한드로는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빅토리아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마치 힘을 모으는 것 같았습니다. 내 과거에 대해, 내 친부모에 대해 우리가 말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 만약 그것들이 밝혀지면 많은 권력 있는 사람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일들이야. 알레한드로는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빅토리아가 대답하기 전에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몬테로 부인, 몬테로 씨, 의사가 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남편입니다. 수술 중 합병증이 생겼습니다. 알레한드로는 다시 한번 발 밑에 땅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에 비친 공포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알레한드로는 자신의 인생이 영원히 바뀌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과거의 비밀들이 드러나고 있었고 그와 함께 그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의사를 따라 병실을 나서면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가운데 알레한드로는 어머니의 말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의 과거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그리고 누가 그 비밀을 숨기기 위해 살인까지 저지를 수 있을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은 그를 자신의 과거의 미스터리를 풀어나가는 여정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게 퍼진 부패와 기만의 네트워크를 밝혀내는 일로 이어질 것입니다. 알레한드로에게
다음 몇 시간은 흐릿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리카르도의 수술은 복잡해졌고 의사들은 그를 안정시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빅토리아는 여전히 회복 중이었지만 병원을 떠나기를 거부했고 알레한드로는 부모를 돌보는 것과 어머니의 말에 대한 커져가는 불안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그를 깨운 것은 엘레나였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들고 나타났고 그녀의 눈에는 흔들리지 않는 결의가 보였습니다. 알레한드로, 그녀가 부드럽게 말하며 그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당신이 부모님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당신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에 대해 이야기해야 해요. 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노리고 있다면 우리는 왜 그런지 알아내야 해요. 알레한드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실의 무게가 그에게 쏟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모든 것이 너무 오버웰밍해요. 엘레나는 연민과 결의가 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해봐요. 당신의 친부모에 대해 정확히 무엇을 알고 있나요? 알레한드로는 미간을 찌푸리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거의 아무것도 없어요. 몬테로 가족이 저를 5살 때 입양했어요. 그 전에는 위탁 가정에 있었죠. 저는 항상 제 친부모가 저를 버렸거나 돌아가셨다고 생각했어요. 엘레나는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더 알아보려고 한 적은 없나요? 없어요. 알레한드로가 인정했습니다. 제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몬테로 부부는 항상 중요한 모든 면에서 제 부모였어요. 이해해요. 엘레나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 이야기에는 더 많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조사를 시작해야 해요. 그 순간 가르시아 형사가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몬테로 씨, 그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부모님의 차를 들이받은 차량을 찾았습니다. 도시 외곽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알레한드로는 몸을 바로 세우며 두려움과 기대감이 뒤섞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는요, 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흔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멈추었고 계속 말하기를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뭐요? 알레한드로가 재촉했습니다. 차 안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당신 이름이 적힌 봉투였습니다. 알레한드로는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봉투요? 무엇이 들어있었나요? 형사는 자켓에서 봉투를 꺼내 알레한드로에게 건넸습니다. 우리는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증거지만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알레한드로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마닐라 봉투였고 앞면에는 그의 이름이 손으로 쓰여 있었습니다. 그는 엘레나와 형사의 집중된 시선을 의식하며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한 장의 종이와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알레한드로는 먼저 사진을 꺼냈고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젊은 부부가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여자는 알레한드로와 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고 남자는 그와 같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친부모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가운데 알레한드로는 종이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손으로 쓴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진실은 영원히 묻혀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과거와 현재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답을 원한다면 에메랄드 목걸이를 한 여자를 찾으세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알레한드로. 이 비밀을 지키기 위해 살인도 마다하지 않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레한드로는 고개를 들었고 그의 마음은 빙글빙글 돌고 있었습니다. 엘레나와 형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내용이에요? 엘레나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알레한드로는 그들에게 사진을 보여주고 메시지를 읽어주었습니다. 가르시아 형사는 깊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몬테로 씨, 그가 걱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우리는 훨씬 더 큰 무언가를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레한드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상황의 무게를 어깨에 느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일의 진상을 밝혀내야 합니다. 엘레나가 그의 손을 잡아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당신 혼자 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함께 할게요.
알레한드로는 그녀를 바라보며 그녀의 지지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대답하기 전에 한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몬테로 씨, 그녀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 깨어나셨어요. 당신을 보고 싶어 하세요. 알레한드로는 다시 한번 발 밑에 땅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엘레나와 형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가봐야겠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가세요. 엘레나가 대답했습니다. 돌아오시면 제가 여기 있을게요. 아버지의 병실로 가는 동안 알레한드로는 사진과 메시지에 대해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의 친부모는 정말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어떤 비밀이 그렇게 위험해서 누군가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 살인까지 저지를 수 있을까요? 리카르도의 병실에 들어서면서 알레한드로는 자신의 인생이 영원히 바뀌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곧 시작할 여정은 그의 과거에 대한 진실을 발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만들어 온 현재와 그가 열망하는 미래에 대해서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양부의 침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때마다 알레한드로는 단순히 찾고 있던 답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평생 기다려온 운명에도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알레한드로가 병실에 들어섰을 때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리카르도는 창백한 얼굴로 여러 기계에 연결된 채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눈은 열려 있었고 또렷했습니다. 그는 알레한드로를 보자 약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아, 리카르도가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레한드로는 서둘러 양부의 곁으로 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그가 속삭였고 눈물이 그의 볼을 타고 흘러내릴 것 같았습니다. 정말 걱정했어요. 리카르도는 약하게 알레한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 아들아. 하지만 우리는 이야기를 나눠야 해. 시간이 많지 않아. 알레한드로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아버지는 쉬셔야 해요. 리카르도는 할 수 있는 한색의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알레한드로, 들어라. 사고는 사고가 아니었어. 알고 있어요. 알레한드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공격자의 차에서 이것을 발견했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사진과 쪽지를 꺼내 리카르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리카르도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가 이내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 알레한드로,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너를 이로부터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랐어. 무엇으로부터 보호하려 하신 거죠? 알레한드로가 물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좌절감이 묻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정말로 제 친부모인가요? 리카르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아. 그리고 네가 우리에게 오게 된 이야기는 우리가 너에게 믿게 한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해. 알레한드로는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며 아버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모든 것을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 제발요. 리카르도는 떨리는 숨을 내쉰 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너의 친부모, 미구엘과 소피아 에르난데스는 활동가였어. 그들은 국경에서의 부패와 인신매매에 맞서 싸웠지. 그들은 강력한 정치인들과 전체 카르텔을 무너뜨릴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어. 알레한드로는 리카르도가 계속 이야기하는 동안 놀란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큰 것을 발견했어. 매우 강력한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만한 것이었지. 그들은 자신들이 노려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를 우리에게 데려왔어. 빅토리아와 나는 너의 부모의 친구였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 그들은 우리에게 너를 돌봐달라고, 너를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부탁했어. 그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알레한드로가 물었습니다. 리카르도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마치 그 기억이 너무 고통스러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사라졌어.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너를 우리에게 맡긴 지 일주일 후에 그들은 결코 발견되지 않았어. 알레한드로는 목에 무언가 걸린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돌아가신 건가요? 확실히 알 수는 없어. 리카르도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는 아마도 그럴 거야. 미안하구나, 아들아. 알레한드로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마음은 감정의 소용돌이였습니다. 한 번도 알지 못했던 부모에 대한 슬픔, 그를 보호해준 몬테로 부부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그의 가족을 파괴한 사람들에 대한 커져가는 분노.
왜 저에게 미리 말씀해주지 않으셨나요? 그가 물었고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리카르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는 너를 보호하고 싶었어. 네가 아는 것이 적을수록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지금 네가 이 재단을 시작하고 이민자들을 돕고 부패와 싸우고 있으니 너는 너의 부모가 맞섰던 같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어. 알레한드로는 리카르도를 향해 돌아섰고 그의 눈은 결의와 두려움이 뒤섞인 채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죠? 이 모든 일 뒤에 누가 있는 겁니까? 우리는 특정한 이름을 알지 못해, 리카르도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부패한 정치인들, 양심 없는 사업가들, 그리고 카르텔의 네트워크야. 너의 부모가 싸웠던 바로 그 사람들이지.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엘레나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알레한드로, 그녀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방금 전화를 받았어요. 마리아와 카를로스가 사라졌어요. 알레한드로는 발 밑에 땅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엘레나는 고개를 저으며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들을 보러 갔더니 아파트가 비어 있었어요. 싸운 흔적이 있어요. 리카르도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고 그의 얼굴은 노력 때문에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이 너의 친구들을 이용해 너에게 접근하고 있어. 알레한드로. 조심해야 해. 알레한드로는 친부모의 사진을 바라보다가 리카르도를 보고 마지막으로 엘레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물러나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고 안전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는 앞으로 나아가 위험에 맞서고 그의 친부모가 지켜온 진실과 정의를 위해 싸울 수도 있었습니다. 숨지 않을 거예요. 그가 마침내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리아와 카를로스를 찾겠어요. 그리고 제 부모님에 대한 진실과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 사람들을 밝혀낼 거예요. 엘레나가 그에게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혼자 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함께 할게요. 리카르도는 침대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너를 지지할 거야. 하지만 알레한드로 조심하겠다고 약속해. 이 사람들은 위험해. 알레한드로는 양부를 바라보며 사랑과 감사의 물결을 느꼈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아버지. 약속드려요. 그 순간 가르시아 형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몬테로 씨, 그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쪽지에 언급된 에메랄드 목걸이를 한 여자에 대한 단서가 있습니다. 그녀가 당신 친부모의 옛 동료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레한드로는 엘레나 그리고 리카르도와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진실을 쫓아갈 시간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병원 병실을 나서면서 엘레나와 가르시아 형사와 함께 알레한드로는 절벽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그가 알고 있던 특권으로 가득한 삶이 있었지만 동시에 비밀로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위험으로 가득한 불확실한 길이 펼쳐져 있었지만 동시에 답과 정의의 약속도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알레한드로는 자신의 과거에 대한 진실뿐만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운명에도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알지 못한 채 평생 동안 이루기 위해 기다려온 운명 말입니다.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은 이 길이 그를 강력한 적들과 맞서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두려움과 의심과도 맞서게 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던 내면의 힘과 모든 확률을 뛰어넘는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알레한드로와 엘레나는 에메랄드 목걸이를 한 신비한 여인을 찾는 여정을 시작했고 그 과정은 그들을 도시의 가장 어두운 구석으로 인도했습니다. 가르시아 형사가 그들에게 제공한 단서는 활동가들과 언론인들의 만남 장소로 알려진 라틴 지역의 한 오래된 바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배 접근하면서 알레한드로는 엘레나의 얼굴에 긴장감이 서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걸 하고 싶어? 그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아직 물러날 수 있어. 엘레나는 결연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꿈도 꾸지 마세요. 우리는 함께 이 일을 하기로 했잖아요. 기억나죠? 알레한드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존재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함께 그들은 어둡고 연기가 자욱한 바로 들어갔습니다. 바 안은 거의 비어 있었고 몇몇 손님들만이 테이블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알레한드로는 바 카운터로 다가갔고
그곳에서는 나이든 남자가 더러운 천으로 유리잔을 닦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 여자분을 찾고 있습니다. 알레한드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에메랄드 목걸이를 한 여자요. 바텐더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군요, 젊은이. 알레한드로가 더 말하려고 할 때 엘레나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보세요. 그녀가 속삭이며 어두운 구석에 혼자 앉아있는 여자를 가리켰습니다. 그 여자는 나이가 지긋해 보였고 아마도 60대 정도로 보였습니다. 그녀의 회색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목에는 에메랄드 목걸이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알레한드로와 엘레나는 천천히 그녀의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들어 날카로운 눈으로 그들을 평가했습니다. 부인, 알레한드로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미구엘과 소피아 에르난데스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습니다. 여자는 그 이름들을 듣자 눈에 띄게 긴장했습니다. 누구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그녀가 말하며 일어서려 했습니다. 엘레나가 부드럽게 그녀를 막았습니다. 제발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그분들은 그의 부모님이세요. 그녀가 알레한드로를 가리키며 덧붙였습니다. 여자는 멈춰서서 새로운 눈으로 알레한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미구엘과 소피아의 아들인가요? 그녀가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알레한드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자는 신경질적으로 주변을 둘러본 후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 이름은 카르멘입니다. 그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부모님과 함께 일했어요. 우리는 국경에서의 부패와 인신매매에 맞서 싸우는 활동가 네트워크의 일부였죠. 알레한드로와 엘레나는 자리에 앉아 카르멘이 조용히 말하는 것을 귀에 깊게 들었습니다. 당신의 부모님은 용감했어요. 카르멘이 계속했습니다. 너무 용감했죠. 그들은 고위 정치인들과 가장 위험한 카르텔들이 연루된 인신매매 작전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전체 부패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죠.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알레한드로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물었습니다. 카르멘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들이 발각됐어요. 도망쳐야 했죠. 당신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몬테로 가족에게 맡겼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사라졌어요. 돌아가셨나요? 알레한드로는 겨우 그 질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카르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실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멕시코 어딘가에 숨어 있다고 해요. 알레한드로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부모가 살아있을 수도 있다니? 엘레나는 테이블 아래에서 그의 손을 잡아 조용한 지지를 보냈습니다.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알레한드로가 물었습니다. 왜 제 양부모를 공격한 채 메시지를 남기셨나요? 카르멘은 강렬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부모님의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모은 증거는 아직 존재해요. 그리고 지금 당신이 이 재단을 시작하면서 당신 부모님이 맞섰던 같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알레한드로. 당신이 진실을 발견하고 당신 부모님의 일을 계속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 순간 알레한드로의 전화기가 진동했습니다. 가르시아 형사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마리아와 카를로스에 대한 단서가 있습니다. 빨리 오세요. 알레한드로는 엘레나를 바라보고 다시 카르멘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리는 가봐야 해요.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해요. 그 증거를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제 부모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카르멘은 주머니에서 작은 USB 드라이브를 꺼냈습니다. 이것에는 당신 부모님이 수집한 정보의 일부가 들어있어요. 나머지는 숨겨져 있어요. 오직 당신 부모님만이 그곳을 알고 계세요. 알레한드로는 USB를 받아들었고 그것의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짜라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죠? 함정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카르멘은 슬프게 미소 지었습니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 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실은 감수할 가치가 있는 위험이다. 이제 당신이 그 위험을 감수할지 결정할 차례예요. 알레한드로와 엘레나는 일어서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한 걸음을 떼기도 전에 카르멘이 그들을 멈춰 세웠습니다.
한 가지 더. 그녀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알레한드로. 적은 많은 얼굴을 가지고 있고 그중 일부는 당신이 가장 적게 예상하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이 암시적인 말이 귓가에 울리는 가운데 알레한드로와 엘레나는 발을 나와 도시의 밤으로 들어섰습니다. 가르시아 형사를 만나러 가는 동안 알레한드로는 자신이 발견한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부모가 살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권력의 최고 수준까지 연루된 음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의 손에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정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옆에서 조용히 운전하고 있는 엘레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무슨 일에 휘말린 거지?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엘레나는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결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죠. 알레한드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어깨 위에 놓인 책임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는 이제부터 내딛는 모든 발걸음이 그를 더 큰 위험으로 이끌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그를 진실과 정의, 그리고 아마도 그의 부모에게로 더 가까이 데려갈 것입니다. 도시가 그들 주위로 빛의 흐릿한 모습으로 지나가는 동안 알레한드로는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선택한 길은 위험했지만 그것은 옳은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레나가 그의 옆에 있어 그는 자신의 앞에 놓인 어떤 도전도 맞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은 가장 큰 도전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용기와 결의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까지도 시험할 도전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르시아 형사는 도시 외곽에 버려진 창고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알레한드로와 엘레나가 도착했을 때 그들은 즉시 형사의 얼굴에 서린 긴장감을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알레한드로가 물었고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카를로스를 찾았나요? 가르시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그가 더 설명하기 전에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림자에서 마리아와 카를로스가 나타났고 두 명의 무장한 남자가 그들을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알레한드로는 본능적으로 한 발 앞으로 나섰지만 엘레나가 그를 막았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마리아는 알레한드로를 보고 안도하는 대신 죄책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해요, 알레한드로, 마리아가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 순간 익숙한 인물이 그림자에서 나왔고 알레한드로는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양어머니 빅토리아였습니다. 엄마? 알레한드로가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빅토리아는 알레한드로가 전에 본 적 없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표정이었습니다. 미안해, 알레한드로,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멀리 갔어. 우리는 이걸 멈춰야 했어. 알레한드로는 마치 배에 주먹을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신이요? 당신이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었던 거예요? 빅토리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와 나는 수년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어.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말이야. 내 친부모는 모든 것을 파괴하려 했고 이제 너도 같은 일을 하고 있어. 엘레나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보호하듯이 알레한드로 앞에 섰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를 입양했잖아요. 그를 키웠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를 사랑해, 빅토리아가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 큰 것들이 걸려 있어. 우리가 만든 시스템은 평화를 유지해, 질서를 유지하지. 그래, 부패가 있지만 안정성도 있어. 알레한드로는 고개를 저으며 자신이 듣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평화요, 질서요. 얼마나 많은 무고한 생명의 희생 위해서요? 정의의 희생 위해서요? 그 순간 가르시아 형사가 총을 꺼내 알레한드로와 엘레나를 겨냥했습니다. 미안해요, 아이들,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해야 해요. 이건 우리 모두보다 더 큰 일이에요. 알레한드로는 주변을 둘러보며 자신이 신뢰했던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마리아, 매수당한 충성심을 가진 가르시아 형사, 그리고 이제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키웠던 여자로 밝혀진 빅토리아.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두뇌였습니다. 이럴 수 없어요, 알레한드로가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거예요. 빅토리아가 한 걸음 그에게 다가섰고 그녀의 표정이 잠시 부드러워졌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야, 얘야. 우리는 너를 사랑해. 그건 항상 진실이었어. 하지만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 제가 뭘 이해 못한다는 거죠? 알레한드로가 마침내 분노가 폭발하며 소리쳤습니다. 인신매매범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걸요.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부패한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을 돕고 있다는 걸요. 엘레나는 그의 손을 꽉 잡아 조용한 지지를 보냈습니다. 알레한드로는 그녀를 바라보며 이 혼란 속에서 그녀의 존재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빅토리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잡해, 알레한드로. 세상은 흙과 백으로 나뉘지 않아. 때로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타협을 해야 해. 타협이요? 알레한드로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의롭고 옳은 모든 것을 배신하는 것을 그렇게 부르나요? 그 순간 창고 밖에서 소음이 들렸습니다. 모두가 긴장했고 가르시아 형사는 문을 향해 총을 겨눴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며 익숙한 인물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알레한드로의 양부인 리카르도였습니다. 멈춰! 리카르도가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습니다. 빅토리아, 이제 그만해야 해. 우리는 이걸 계속할 수 없어. 빅토리아는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리카르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병원에 있어야지. 리카르도는 절뚝거리며 다가왔고 사고로 인해 여전히 약해 보였습니다. 이걸 계속하도록 놔둘 수 없었어. 알레한드로는 진실을 알 자격이 있어. 모든 진실을. 알레한드로는 리카르도를 바라보았고 그의 가슴에서 희망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아버지? 리카르도는 알레한드로를 향해 돌아섰고 그의 눈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미안해, 아들아. 전에 더 용감했어야 했어. 하지만 이제 옳은 일을 할 때야. 빅토리아가 리카르도를 향해 한 걸음 내디뎠고 그녀의 목소리는 애원하는 듯했습니다. 리카르도,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봐. 우리가 이루기 위해 노력한 모든 것.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리카르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가 만들어온 어떤 시스템보다 더 중요해. 그는 알레한드로와 엘레나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내 부모님은 살아있어. 그가 말했습니다. 멕시코에 숨어있지. 그리고 그들이 모은 증거 우리가 가지고 있어. 빅토리아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리카르도. 하지만 리카르도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수년간 보관해왔어. 보험으로 사용하면서. 하지만 이제 그것이 세상에 나올 때야. 가르시아 형사가 총을 내리며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혼란을 이용해 엘레나가 빠르게 행동했습니다. 유연한 동작으로 그녀는 마리아와 카를로스를 지키던 남자 중 한 명을 무장 해제했습니다. 알레한드로는 그녀의 예를 따라 다른 한 명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혼란 속에서 리카르도는 주머니에서 USB 드라이브를 꺼내 알레한드로에게 던졌습니다. 여기 다 있어. 그가 소리쳤습니다. 내 부모님이 모은 모든 증거야. 현명하게 사용해. 알레한드로는 공중에서 USB를 잡았고 마치 세상의 무게를 손에 쥐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빅토리아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마지막 필사적인 시도를 했습니다. 알레한드로, 제발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봐. 이것은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어. 알레한드로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고통과 실망이 뚜렷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이것은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어요. 마리아, 카를로스, 엘레나와 함께 그리고 리카르도가 그들을 엄호하는 가운데 알레한드로는 창고의 출구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그는 마지막으로 빅토리아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이 한 일이 옳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제 진실이 밝혀질 때입니다. 창고를 나와 밤의 어둠 속으로 걸어나가면서 알레한드로는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손에 진실이 있었지만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는 엘레나를 바라보았고 그녀는 결의와 사랑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걸 할 준비가 됐나요? 그가 물었습니다. 엘레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가락을 자신의 것과 얽었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함께 그들은 밤속으로 들어갔고 앞으로 닥칠 일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진실이 그들의 무기였고 그들은 알레한드로의 부모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부패와 불의 아래에서 고통받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정의를 실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그들의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가장 큰 도전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의 힘과 그들의 대의의 정당성으로 그들은 앞으로 닥칠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며칠은 알레한드로와 그의 동료들에게 격동의 연속이었습니다. 알레한드로, 엘레나, 마리아, 카를로스는 리카르도가 제공한 안전 가옥에 숨어 USB 드라이브에 담긴 정보를 해독하는데 쉴 새 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USB 드라이브에는 정부 최고위층에서부터 가장 위험한 카르텔에 이르기까지 뻗어있는 부패 네트워크에 대한 상세한 증거가 들어있었습니다. 정치인, 기업인, 고위 공무원들의 이름이 인신매매, 자금 세탁, 공갈 등의 작전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에요. 어느 날 밤 알레한드로가 피곤한 눈을 비비며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엘레나는 그의 어깨에 위로의 손을 얹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이것은 또한 우리가 진정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한편 알레한드로의 실종과 음모의 부분적 폭로는 언론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몬테로 기업은 혼란에 빠졌고 빅토리아는 양자의 행방에 대한 질문 폭주에 시달리며 통제력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알레한드로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레한드로 감정에 떨리는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나야, 내 어머니야. 내 친어머니 소피아야. 알레한드로는 세상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엄마? 그가 속삭였고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내 사랑, 소피아가 대답했고 그녀의 목소리도 흐느낌으로 가득 찼습니다. 네 아버지와 나, 우리는 살아있어.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야. 재회는 비밀리에 준비되었고 작은 국경 도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알레한드로가 20년이 넘는 세월 만에 처음으로 친부모를 보았을 때 그것은 마치 자신의 잃어버린 일부가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미구엘과 소피아 에르난데스는 나이가 들었고 그들의 얼굴은 수년간의 투쟁과 망명 생활로 인해 주름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은 알레한드로가 물려받은 것과 같은 불꽃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를 너무나 자랑스러워해, 미구엘이 아들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알지도 못한 채 우리의 투쟁을 계속해왔어. 소피아는 알레한드로의 손을 자신의 손 사이에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 사랑아, 진정한 싸움이 시작돼. 가족이 재회하고 증거를 손에 쥔 채 알레한드로는 이제 행동해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엘레나, 마리아, 카를로스, 그리고 친부모의 도움을 받아 그들은 세상의 진실을 폭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카르멘과 다른 활동가들의 연락망을 이용해 그들은 국제적인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전 세계의 언론이 소집되었고 권력의 근간을 뒤흔들 폭로가 있을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기자회견 당일 알레한드로는 수많은 카메라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엘레나가 그의 옆에 있었고 그의 양쪽 부모들이 그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알레한드로가 확고하고 명확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숨겨져 왔던 진실을 폭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부패, 권력 남용,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에 대한 진실입니다. 알레한드로가 말하는 동안 그의 뒤에 있는 스크린에서는 문서와 증거들이 끊임없이 표시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시스템을 오염시켜 온 부패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가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어둠을 폭로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을 켜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용기와 결의로 우리가 가장 강력한 사람들에게도 맞서 정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말입니다. 엘레나가 마이크를 잡아 알레한드로의 목소리에 자신의 목소리를 더했습니다. 우리는 이 부패한 시스템으로 인한 고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가족들이 갈라지고 삶이 파괴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침묵당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힘과 회복력도 보았습니다.
기자회견이 진행되면서 세계는 경악하며 현대 역사상 가장 큰 음모 중 하나가 밝혀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름들이 공개되고 증거가 제시되었으며 오랫동안 억압되어 온 진실이 마침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 몇 주와 몇 달 동안 그 영향은 지진과 같았습니다. 정부가 무너지고 기업들이 해체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개혁과 정의를 위한 운동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알레한드로와 엘레나는 이 운동의 최전선에 서게 되었고 진실이 단순히 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쉴 새 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역경 속에서 단련된 그들의 사랑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기자회견 1년 후 알레한드로와 엘레나는 모든 것이 시작된 도시의 작은 카페 테라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건물들 위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그들은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지, 그리고 그들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1년이 지났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엘레나가 알레한드로의 손가락을 자신의 것과 얽으며 말했습니다. 알레한드로는 미소를 지으며 엘레나의 손을 들어 부드럽게 입맞추었습니다. 때로는 마치 어제 같고 때로는 평생이 지난 것 같아요. 세상은 확실히 변했습니다. 부패 네트워크의 폭로는 전 세계적으로 개혁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부패한 정치인들이 정의의 심판대에 섰고 이민법이 개정되었으며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이 시행되었습니다. 알레한드로의 새로운 지도 아래 몬테로 기업은 선한 힘으로 변모했고 그 자원을 사회적 대의를 지원하고 비즈니스 투명성을 증진하는 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빅토리아와 리카르도는 성찰과 후회의 시간을 거친 후 남은 생을 자신들의 잘못을 바로잡는 데 헌신하기로 결정했고 사회 지원 프로젝트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알레한드로의 친부모인 미구엘과 소피아는 활동가로서의 일을 재개했고 이번에는 생명을 위협받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원과 자원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와 카를로스는 새로운 삶에서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안정적인 직장을 찾았고 카를로스는 더 이상 추방의 공포 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알아요. 알레한드로가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엘레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한순간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보니 사실 모든 것을 얻었던 거예요. 엘레나는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눈은 감정으로 빛났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알레한드로는 일어서서 엘레나의 손을 양손으로 잡았습니다. 제 진정한 목적을 찾았다는 뜻이에요. 제 친부모를 찾았고요. 싸울 가치가 있는 대의를 찾았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엘레나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찾았어요. 그 말과 함께 알레한드로는 무릎을 꿇고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엘레나는 숨을 들이키며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엘레나, 알레한드로가 감정에 북받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가장 어두운 순간과 가장 밝은 순간에 제 곁에 있어 주었어요. 제가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느낄 때마다 힘을 주었죠.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보여주었어요. 그는 상자를 열어 에메랄드가 박힌 아름다운 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엘레나의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녀는 말을 할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네,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네. 알레한드로는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일어서서 엘레나를 열정적으로 끌어안았습니다. 주변의 카페 손님들은 이 순수한 사랑의 순간을 목격하고 박수를 터뜨렸습니다. 그들이 키스를 하는 동안 지는 해가 그들을 황금빛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알레한드로와 엘레나는 이것이 그들의 다음 큰 모험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함께 그들은 계속해서 정의를 위해 싸우고 다른 이들에게 역경에 맞서 옳은 일을 할 용기를 갖도록 영감을 줄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뜨거운 주차장에서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사랑과 진실 그리고 구원의 대서사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를 바라보며 그들은 그들의 사랑이 앞으로 닥칠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진정한 용기의 행동은 권력자들에 맞서거나
진실을 폭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용기의 행동은 서로에게, 그리고 세상에 그들의 마음을 열고 사랑과 정의가 어둠을 이길 수 있다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도시 위로 지며 하늘을 분홍빛과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동안 알레한드로와 엘레나는 서로를 껴안고 그들의 이야기의 다음 장을 함께 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알레한드로와 엘레나는 그들이 시작한 일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들은 부패와 싸우고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들의 결혼식은 단순한 개인적인 축하를 넘어 희망과 변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참석했고 그들 모두는 알레한드로와 엘레나가 시작한 운동의 일부였습니다. 결혼식 날, 알레한드로는 제단 앞에 서서 엘레나가 걸어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하면서도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그녀의 목에는 그들의 여정의 시작을 상징하는 에메랄드 목걸이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알레한드로가 자신의 서약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길을 잃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당신은 나에게 목적을 주었고 내 인생의 빛을 가져다 주었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나는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다고 느껴요. 나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고 지지하고 존중할 것을 약속합니다. 엘레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알레한드로,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힘이자 나침반이에요. 당신의 용기와 연민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나는 당신과 함께 이 여정을 계속하고 우리가 꿈꾸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매일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들이 반지를 교환하고 키스를 나누자 모인 사람들은 기쁨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희망과 변화의 축하였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약속이었습니다. 리셉션에서 알레한드로와 엘레나는 그들의 여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모든 사람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리아와 카를로스, 이제는 행복하고 안전한 새 삶을 살고 있는 그들. 리카르도와 빅토리아,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그들. 미구엘과 소피아, 그들의 아들과 며느리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하는 그들. 그리고 카르멘,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알레한드로와 엘레나는 잠시 조용한 시간을 가지기 위해 발코니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서서 그들이 이룬 것과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엘레나가 말했습니다. 알레한드로는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예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그래요, 엘레나가 동의했습니다.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것도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그들의 눈에는 사랑과 결의가 반짝였습니다. 그들은 앞으로의 여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도전과 장애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그들의 사랑과 헌신, 그리고 정의에 대한 믿음이 그들을 이끌어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레한드로와 엘레나는 손을 맞잡고 리셉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삶, 새로운 도전,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는 더 큰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이야기, 정의와 연민,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가득 찬 세상을 향한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춤추는 동안 별들은 그들 위에서 반짝였고 미래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